의료기관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결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이란 결핵균이라는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병하는 만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과거 항결핵제가 없었을 때는 결핵에 걸리면 50% 이상이 사망했을 정도로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결핵균은 한 번 감염되면 일평생 사람 몸에 균이 생존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결핵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결핵에 감염되면 일평생에 걸쳐 약 10%가 환자로 진행되며 그 중에서 절반은 감염된 후 2년 이내에 결핵이 발병하게 됩니다. 결핵이 발병했을 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50% 이상이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이지만 꾸준하고 올바른 치료와 검사를 받는다면 약물 치료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치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핵은 폐에서만 발병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결핵은 대부분 폐에서 발병하지만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결핵이 림프절에서 발병하면 림프절 결핵, 척추에서 발병하면 척추 결핵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이 폐 이외에 발병하는 결핵을 폐외 결핵이라고 합니다. 결핵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관찰하면 결핵균은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균에 비해 증식 속도가 느리며 열과 햇빛에 약하고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호기성 균입니다. 결핵은 아직도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1위입니다. 결핵이라는 질병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전염병 중에 사망자 수도 1위입니다.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월등히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매년 결핵으로 2,200여 명이 사망하고 전 인구의 30%가량이 이미 결핵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결핵 후진국입니다. 한국전쟁과 더불어 1960년대에 가난했던 우리나라 상황은 결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수준에 비해 결핵 환자 수가 일본, 미국, OECD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일본에 비해 4배 이상, 미국에 비해 무려 25배 이상이나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결핵 환자 신고 수를 보면 결핵 환자 수는 4만여 명이 되고 신 환자 수가 2016년 한 해만 3만 892명으로 결핵 환자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중장년층 연령 이상에서 환자가 많으며 여성보다 남성에서 환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핵은 어떻게 감염될까요? 결핵균의 전염은 공기를 통해 감염이 됩니다. 결핵 환자가 재채기, 기침, 말하기, 노래를 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가래방울과 함께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의 대부분은 바로 사멸되지만 일부는 수시간 생존해서 다른 사람이 숨을 들이마실 때 폐 속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핵을 공기매개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결핵 환자와 5분간 대화를 할 때와 기침을 한 번 하는 경우 3,500개 정도의 결핵균이 나온다고 하며 결핵 증상이 심하거나 폐에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채기를 한 번 할 때는 약 100만 개 이상의 결핵균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핵균의 전염성은 환자마다 다릅니다. 몸속에 결핵균이 많아야 그 중에 일부가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폐결핵 환자라도 전염성이 모두 심한 것은 아닙니다. 객담 현미경 검사를 도말 검사라고 하는데 도말 검사에서 양성이면 체내에 균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말 양성이면서 기침을 많이 하는 환자가 가장 전염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말 양성이지만 기침은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결핵균이 공기로 배출이 적게 되므로 기침을 하는 경우보다 전염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말 검사와 배양 검사에서 균이 나오지 않고
기침만 하는 사람이면 전염성은 아주 낮으며 균 음성이면서 기침도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거의 전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핵은 공기를 매개로 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외부 공기와 순환이 잘 안 되는 실내, 특히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잠수함이 대표적인데요. 한 번 잠수하면 외부 공기와 순환이 안 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잠수함 사례를 보면 한 명의 승무원이 결핵으로 발생되었는데 308명 중 139명이 잠복 결핵 감염이 되고 추가로 7명이 결핵 환자로 발생했습니다. 비행기도 위험하겠죠? 지금은 공기를 필터하여 순환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집단시설은 결핵 예방을 위해 환기 및 일광 노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결핵은 가까운 주변 사람이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빨간 십자 표시가 결핵 환자를 나타내며 동그라미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며 파란색 동그라미는 결핵 감염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원을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은 10명 중 3명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원을 보시면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 직장 동료, 동호회 모임 등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떨어져서 20명 중 3명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원의 바깥쪽은 어쩌다가 접촉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경우에도 간혹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1년에 대략 10명 정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림처럼 피부 접촉이나 음식을 같이 먹는다거나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 예를 들면 침구류, 책, 옷, 수건 등을 통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용했던 식기류, 수건 등을 따로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같은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 공기를 통하여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폐회결핵 환자도 전염성이 없으며 전염성이 높은 환자라도 약물 치료를 잘 받으면 2주 이내에 전염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결핵 증상은 기침, 가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합니다. 그 외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오후 미열, 흉부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핵 발병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침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 위험도 커지므로 꼭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진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결핵 의심 증상이 오래갈 경우 또한 한 번이라도 객혈을 하면 반드시 결핵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관지 이상 때문에 객혈을 하기도 하지만 결핵, 폐암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결핵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결핵 환자가 발견되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에서 흉부 X선 사진을 찍었을 때 결핵이 의심된다고 하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핵은 우선 흉부 X선 검사를 하여 결핵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객담 검사 등 결핵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는 X선 사진상 안 보일 수도 있어 X선 사진이 정상이더라도 기침 증상이 오래가면 객담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은 흉부 X선 사진입니다. 왼쪽의 건강한 폐와 오른쪽의 결핵에 걸린 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인의 폐이고 오른쪽은 결핵이 심하게 진행된 폐로 양쪽 폐의 대부분이 결핵 병변으로 하얀 얼룩같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핵이 뒤늦게 발견되어 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를 많이 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된 후에도 폐 조직의 손상이 흉터로 남으며 호흡곤란 등의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흉부 X선 사진에서 결핵이 의심이 되면 결핵을 확진하기 위해 객담 검사를 2에서 3회 실시합니다.
객담 검사는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 검사, 균을 자라게 하는 배양 검사, 분자 생물학적 검사 등으로 결핵균을 찾아냅니다. 주의할 점은 가래를 잘못 뱉어내거나 결핵 초기에는 결핵균이 적어서 객담 검사에서 균이 안 나타나기도 하므로 균이 없다고 해서 결핵균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미경에서 붉은색의 막대 모양의 결핵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양 검사는 2에서 8주간 배양하여 결핵균이 증식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병하기 때문에 치료는 결핵균을 제거할 수 있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결핵에 걸렸을 때는 4종류의 항결핵제를 2개월간 복용하고 그 후 4개월은 2-3종류의 항결핵제를 복용하여 총 6개월간 복용해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치료에 실패하여 1차 항결핵제의 중요한 약제에 내성이 생겨서 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다제 내성결핵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 복용하는 2차 항결핵제는 5종류 이상의 항결핵제로 보통 2년 정도 치료해야 합니다. 2차 항결핵제는 약효는 더 약하면서 부작용이 심하여 복용하기가 쉽지 않고 근육주사도 수개월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핵은 처음 진단되었을 때 초치료약을 잘 먹어서 반드시 완치하여야 합니다. 결핵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으로 진단되면 반드시 결핵 환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으로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제 내성결핵이 되면 진료비 부담도 커지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7월부터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은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대로 약물 치료를 잘 받는 것입니다. 치료 실패하여 다제 내성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정확한 처방하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 동안 매일 꼬박꼬박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치료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완치된 후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됩니다. 치료를 실패하는 경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중단했을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가 완치될 때까지 결핵 상담과 교육, 복약 관리를 해줍니다. 결핵이 무서운 이유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약을 제대로 안 먹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결핵균이 다시 증식합니다.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복용 중인 약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듣지를 않아서 치료를 실패하게 됩니다. 치료 실패할 경우에는 2차 항결핵제로 다시 치료를 해야 하는데 2차 약제들은 부작용이 심하고 약효는 떨어져서 처음 치료할 때보다 더욱 힘듭니다. 또다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2차 항결핵제에도 내성이 생겨서 치료를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 이상 치료 실패를 하면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이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근래에는 신약이 개발되어 상황이 조금 호전되었지만 3차 치료 시에도 4제 이상의 약제가 필요하므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난치성 결핵으로 진행되고 절반 이상의 환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결핵은 공기 중으로 전염된다고 하였죠. 그러면 치료받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염을 시킬까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물 치료 후 체내 결핵균은 급격히 사멸됩니다. 결핵약을 2번만 복용하더라도 균수가 20분의 1로 감소하며 2주 정도가 지나면 전염성은 거의 사라집니다. 따라서 주변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전염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나 직장으로의 복귀는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는 것은 소수의 생균이 활동하기 때문이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핵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결핵에 발병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게 됩니다.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대 목동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20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허술한 방역 체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대형 병원 간호사들이 잇따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혈액종양병동에서 근무하는 27살 여성 간호사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전염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상황실을 설치해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해당 병동을 이용한 환자 86명, 함께 근무한 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료 43명 중 지금까지 검사가 끝난 37명 가운데는 다행히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32살 여성 간호사가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간호사와 접촉했던 영아 2명과 직원 5명은 전염성은 없지만 결핵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대거 결핵에 노출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뒤 원아들을 조사해봤더니 20명이나 잠복 결핵에 걸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또 부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도 같은 병동을 사용했던 환자 2명이 5월과 6월 잇따라 결핵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중입니다. 병원, 어린이집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감염이 속출하면서 결핵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직장,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국가에서는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여 접촉자 검진을 합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의료기관에서 1,027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여 접촉자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가 환자 176명과 잠복 결핵 감염자 4,440명을 찾아내서 결핵 치료와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환자인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소아병동, 암병동의 환자들과 접촉하여 잠복 결핵 감염 시에는 결핵 발병 위험이 크므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잠복 결핵 감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발병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잠자고 있는 결핵균이 몸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핵에 감염되었더라도 잠복 결핵 감염 상태라면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가 몸속에 결핵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 감염을 결핵이 아님에도 결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핵인 듯 결핵 아닌 결핵 같은 잠복 결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핵으로 발병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핵 검진 홍보 문구 중에 감기인 듯 감기 아닌 감기 같은 결핵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복 결핵 감염과 활동성 결핵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복 결핵은 몸속에 결핵균은 있으나 잠자고 있는 결핵균으로 증상이 없고 흉부 X선상으로도 정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 중 10% 정도가 활동성 결핵 환자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5%는 최근 2년 이내에 감염된 경우이고 5%는 평생에 걸쳐서 발병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건강하다면 평생 잠복 결핵 감염 상태로 유지됩니다. 활동성 결핵 환자는 몸속의 결핵균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 폐에 병변을 일으키고 결핵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병이 진행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시킵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치유 후에는 다시 잠복 감염 상태로 돌아오며 때로는 재발하기도 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과 결핵 환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잠복 결핵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는 시약을 피 내에 주사하고 48에서 72시간 후에 피부 위로 융기되는 크기를 측정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어릴 때 맞은 결핵 예방 접종과 비결핵 항생균 등에 의해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는 혈액을 뽑아서 실험실에서 결핵균의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 양을 측정해서 진단합니다. 결핵 예방 접종 등에 의한 거짓 양성 반응이 거의 없어서 성인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검사비가 다소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잠복 결핵 감염자 중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HIV 감염자, 최근 1년 이내에 결핵에 감염된 자, 폐섬유화 병소가 있는 자, 진폐증 환자, 면역 억제제 치료자, 두경부 종양 환자, 혈액 투석자, 혈우병 환자, 소장 우회술이나 위절제술을 받은 자, 당뇨병 환자, 저체중이나 심한 흡연을 하는 자는 결핵이 발병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림에서 보는 사람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발병 위험이 아주 높으며 정상인에 비해서 발병 위험이 100배 정도 높습니다. 폐섬유화 병소가 있거나 진폐증 환자도 발병 위험이 20배 정도 높습니다. 심한 흡연, 당뇨가 있어도 결핵 발병 위험이 2배에서 5배 이상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면역 억제제 치료와 여러 가지 암도 결핵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흡연은 여러 암, 뇌졸중 등의 유발 외에 결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결핵 감염과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줍니다. 흡연은 결핵 사망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금연을 하면 결핵 발병과 결핵 사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을 어떻게 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전염성 환자와 접촉하였으면 감염되었을 위험성이 높고 발병할 위험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결핵 검사와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결핵으로의 발병을 막기 위해 잠복 결핵 감염 예방 화학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을 갖고 있으면 최근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잠복 결핵 감염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 치료 방법은 아이나라는 한 가지 약을 9개월 먹거나 아이나와 리팜피신을 같이 3개월 먹거나 리팜피신 한 가지만 4개월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예방 화학 치료라고도 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 치료는 치료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하였을 때 치료한 경우 발병 예방 효과는 60%에서 90%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예방 효과가 30%에서 40%에 불과하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제항결핵연맹의 연구조사에서 규칙적으로 복용을 완료하면 예방 효과가 90%에 달한다고 하였으며 결국 예방 효과가 낮은 연구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 화학 치료의 어려움은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결핵약을 최대 9개월간 복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치료 기간이 짧은 처방일수록 치료 완료율이 높으며 완료율이 높으면 당연히 예방 효과도 증가합니다. 이제부터는 의료기관 내 결핵 감염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 감염 관리의 목적은 의료기관 내에 결핵 전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료기관 내 결핵 감염 관리 방법으로는 첫째, 전염성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둘째, 공기매개 전파를 차단. 셋째,
결핵이 의심되거나 또는 확진된 환자의 치료입니다. 의료기관 내 결핵 감염 관리 대책은 크게 행정적 조치, 환경적 조치, 개인 보호 장구를 이용한 조치로 나뉩니다. 행정적 조치로는 결핵 감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의료기관 내 결핵 감염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결핵 의심 혹은 확진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결핵 치료, 전염성 환자 격리 조치 등을 통해 결핵 감염 관리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감염 관리를 위해 결핵균 실험실 검사 절차와 주치의 및 감염 관리자에 대한 보고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결핵균에 오염된 기기, 장비들의 세척 및 소독 절차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내 의료인 대상으로 결핵 예방, 전파, 증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행정적 조치에 포함됩니다. 결핵 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하여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며 결핵에 노출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환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수행합니다. 기침 예절, 호흡기 감염 예방에 대한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활용하여 결핵 예방에도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적 조치입니다. 환경적 조치는 의료기관 내 공간에 감염성을 지닌 비말에게 전파를 차단 내지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별도의 배기환기 시스템을 통해 배출해야 하며 별도로 병실, 텐트, 부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환기 시스템을 통해 오염된 공기를 희석, 배출하고 음압 병실 주변 공기의 오염 방제를 위해 공기 흐름을 조절해야 합니다. HEPA 필터링,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설치하여 공기를 정화하도록 합니다. 우선 자연 환기를 최대 활용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음압병실을 운영할 여건이 안 되므로 자연 환기를 잘 이용해야 하는데 창문, 환기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대화 시 공기 흐름은 가급적 복도에서 방 안으로, 진료 의사에서 환자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사진에서 환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전염성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도록 하였고 보건요원은 N95 마스크 착용하여 감염을 예방하였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 감염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자외선 살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부서는 입원 대기실, 응급실, 일반 내과 병동, 다전내성 혹은 광범위 내성결핵 환자 병동, 기관지 내시경 검사실, 폐기능 검사실 등입니다. 결국 전염성 결핵 환자로부터 공기가 오염될 수 있는 곳은 환기, 자외선 살균 등을 이용하여 공기 내 결핵균 수를 최소로 감소시켜야 합니다. 자외선 살균 등은 바닥으로부터 2.1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사람 눈, 피부에 자외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설치 후에는 주기적으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처음보다 30% 이상 감소하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자외선 등을 사용할 때에는 천장 팬으로 아래 위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해야 자외선 살균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외선 등 청소는 분기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실시합니다. 특히 병실에서 사용하는 자외선 등을 교체할 때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70% 알코올을 사용하며 물이나 다른 비눗물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에 있는 기름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램프는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매년 혹은 그 이상 간격으로 교체하며 24시간 계속 사용을 권장합니다. 결핵뿐만 아니라 많은 호흡기 감염병이 올바른 기침 예절만 따르더라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체담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실, 화장실, 계단, 복도 등에서는 체담을 금지합니다. 결핵의 감염은 행정적 환경관리만으로는 모두 막지 못합니다. 오염된 공기가 있는 공간에서 의료인이 일을 할 때에는 결핵균에 노출이 되므로 개인 보호 장구가 중요합니다. 개인 보호 조치로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호흡기 보호관리 프로그램의 도입과
의료인 대상 호흡기 보호에 대한 교육, 환자 대상 기침 예절 등의 교육을 포함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정확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N95 마스크가 얼굴형이나 크기에 적절한 형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95 마스크 정성 검사 방법을 동영상을 통하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만큼 마스크 벗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벗는 방법은 아래쪽 띠를 먼저 제거하며 마스크는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거 후에는 손을 씻도록 합니다. 재사용 시에는 각자 이름이 적힌 곳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거나 봉투에 보관합니다. 기관지 경검사와 같이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술기를 한 후 흙에 묻었거나 젖었을 때는 버리도록 합니다. 보통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피, 체액이 묻었을 때는 의료기기 폐기물통에 버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종사자 대상으로 결핵 발생 위험률을 조사한 결과 위험도가 높은 직종이 간호사이며 특히 결핵 환자와 접촉하는 병동 간호사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8월 개정된 의료기관 결핵검진 절차입니다. 의료인들은 흉부 X선 검사 등을 매년 검사받아야 합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 유소견이 나오면 객담 검사나 CT 검사 등 정밀 검사를 받아서 결과에 따라 결핵 치료를 받거나 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권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결핵검진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실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중복검사는 불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환자로부터 감염 위험성이 크고 반대로 의료진이 결핵으로 발병할 경우에 저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잠복결핵 감염 관리도 중요합니다.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초회와 주기적 검진으로 나누며 결핵균의 노출 위험도에 따라 대상군이 다릅니다. 초회 검진은 기저의 잠복결핵 감염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잠복결핵 감염 치료하여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결핵 환자 발생 시 감염 상태를 비교하여 신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용 시 실시합니다. 단, 기존 근무자 중 잠복결핵 감염 검사력이 없을 시 초회 검진은 입사자 기준에 준합니다. 주기적 검진 대상자는 결핵 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와 결핵 환자를 검사하는 의료기사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이며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제외 대상자는 과거에 결핵 또는 잠복 결핵 감염으로 치료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이며 과거에 잠복 결핵 감염 양성으로 확인된 자는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계속 감염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1년 전 검사에서 양성이면 다시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의 권고 수준 및 시기입니다. 노출 위험 또는 취약 환자 접촉 등에 따라 4군으로 나눕니다. 1군은 호흡기 결핵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로 호흡기 내과 외래병동, 기관지 내시경실, 결핵균 검사실, 폐기능 검사실 등 감염내과 외래병동, 내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클리닉 등 흉부 영상 촬영부서 등입니다. 2군은 면역 기능이 약하여 결핵에 취약한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입니다.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등 1, 2차 분만 의료기관, 조산원 등 장기 이식병동, 혈액암병동, 투석실, HIV 관련 부서 등입니다. 말씀드린 1군과 2군은 초회 검진뿐만 아니라 매년 주기적 검진을 실시합니다. 3군은 호흡기 결핵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종사자로 주기적 검진은 권고사항입니다. 4군은 그 밖에 결핵 감염 위험도가 낮은 종사자로 주기적 검진은 필요 없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양성자는 추가로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 유소견자는 추가로 결핵 검사를 하여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또는 자연 치유된 비활동 결핵인 경우는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합니다. 흉부 X선상 정상인 양성자 중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주기적 검사에서 양전된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결핵 환자와 접촉력이 있으면서 2년 이내에 양전된 경우, 중증결핵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종사자 중에서 양성인 경우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권고하는 대상자는 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병변이 있는 경우와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잠복결핵 감염 양성자입니다. 대학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발생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뉴스 사례입니다. 160명의 신생아들이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았고 병원 명성에도 타격을 초래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에 걸려서 한바탕 소동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결핵뿐만 아니라 많은 호흡기 감염병이 올바른 기침 예절만 따르더라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눈치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침할 땐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옷소매 위쪽으로 가리고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올바른 기침 예절과 함께 올바른 손 씻기는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6단계 방법.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결핵균의 공기 전파를 막는 방법으로 기침 예절 외에 실내 공기를 잘 환기해 주는 것입니다. 환기를 잘 해주는 것으로도 호흡기 감염병과 결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하니 창문을 열고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결핵뿐만 아니라 많은 호흡기 감염병도 개인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사람들에게 전파를 감소시키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호흡기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또한 걸리지 않았더라도 증상이 의심될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메르스 사태 때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유행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결핵은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침이 2주 이상 가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결핵은 치료를 하면 전염성은 곧 소실됩니다. 기침을 할 때는 기침 예절을 지키세요. 결핵 검사와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통하여 결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와 환자들을 지켜주세요. 잠복결핵 감염 양성이라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방 화학 치료를 하면 결핵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 맞습니다. 결핵 환자가 사용한 식기류는 소독해야 한다. 아닙니다. 결핵균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식기류를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결핵의 증상에는 기침, 가래, 체중 감소가 있다. 맞습니다. 이 외에도 객혈, 흉부 통증, 식욕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핵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염성이 있다. 아닙니다. 결핵약을 잘 복용하면
2주 정도가 지나면 전염성은 거의 사라집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도 격리해야 한다. 아닙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결핵균이 잠자고 있는 건강한 상태이고 병도 아니므로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는 치료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치료를 통하여 결핵이 발병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노는 사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결핵을 앓는 아이들입니다. 1940년대 이전에 결핵약이 없었을 때는 치료를 위해 바닷가에서 맑은 공기와 햇빛을 쐬는 치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핵 퇴치에 모두 노력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결핵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결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